미스터 브라운, 우리은행이 아시아 시장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에요. 당신의 실력을 높이 평가해서 서울지사 IB 총괄 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JP모건 뉴욕 본사 임원실에서 들은 이 말은 겉으로는 승진 제안이었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다분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시장이 침체되면서 우리은행은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으로 중심축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거절했다간 다음 구조조정 때 제가 첫 번째 대상이 될 게 뻔했죠. 한국에서 울 말입니까? 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25년 모기지로 산 롱아일랜드의 집은 어쩌고,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육은 또 어떻게 하고, 아내 캐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벌써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고작 삼성, 현대, BTS 정도. 거기다 한국 부동산에 대한 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예전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아파트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로 나왔거든요. 좁고 낡은 아파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월가에서 15년을 지내며 롱아일랜드의 호화로운 주거단지에서 살았던 저에게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그저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로만 보였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저 빈민가 같아 보였어요. 비행기 착륙 직전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의 빈민촌 같아.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는 한국의 풍경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택시를 타고 반포동에 들어서면서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가로수와 꽃들로 꾸며진 보도,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강.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번역기를 켤 새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앞에 마치 특급 호텔 같은 건물이 나타났죠. 대리석으로 장식된 입구,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들, 반짝이는 유리창. 경비실에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예약한 33평형 레지던스입니다.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다행히 경비원분이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입구에서 저는 이미 제가 알고 있던 빈민촌 아파트 이미지는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 진입로에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 사방에 CCTV, 밝은 LED 조명. 우리 롱아일랜드 집 주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보안 시설이었죠. 로비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같은 인테리어, 대형 화분들로 꾸며진 실내 정원, 그리고 피아노까지 있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친절하게 체크인을 도와주었습니다. 단지 내부 시설을 둘러보는데 제 입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뉴욕의 부티크 헬스장 뺨치는 최신식 장비들이 가득했고 도서관은 동네 도서관보다 더 쾌적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한 주민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번역기를 켜보니 처음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번역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실내 수영장, 골프 연습장, 찜질방까지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둘러보면서는 완전히 제가 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 곳곳에 설치된 운동기구들, 벤치와 파고라. 롱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시설을 보려면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한국을 몰라서. 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천국이야. 아파트 안에서 모든 게 해결돼.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어. 심지어 한강도 보여.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정말? 처음엔 한국 아파트를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첫 출근인 JP모건 서울지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의 대리석 로비는 익숙했지만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건 충격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브라운 부장님. 편한 실내화로 갈아 신으세요. 앳된 얼굴의 여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지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일하나요? 네, 카펫이나 난방 바닥이 아니라서요. 대리석이라 차가워요. 수지의 말대로였습니다. 오피스 빌딩은 바닥 난방이 안 되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꽤 서늘했습니다. 아파트의 따뜻한 온돌과는 다르더군요. 잠시 후 수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저희가 주문할 건데요.
아, 커피를 사러 가는 건가요? 아니요, 배달 앱으로 시키는 거예요. 수지는 스마트폰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의 주문을 모아서 한 번에 시키는 모양이더군요. 불과 10분 만에 사무실 전체 직원의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해요. 누군가가 카페에 가서 일일이 사와야 하는데. 수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이런 편리한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지의 말처럼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떡볶이부터 초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구내식당 메뉴도 앱으로 미리 주문이 가능하더군요. 브라운 부장님, 한국의 배달 문화가 특이하죠. 여기서는 거의 모든 게 배달돼요. 수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치킨, 커피는 물론 심지어 생수까지 배달된다고 하네요. 수지, 저도 이런 앱 깔아주실 수 있나요? 이 제 부탁에 수지는 흔쾌히 도와주었고 심지어 한국어 메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배밀러가 될 준비가 된 걸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처음 보는 스크린도어가 인상적이었죠. 안전은 물론 냉난방 효율까지 고려한 시스템이라니. 뉴욕 지하철의 위험하고 지저분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게는 너무나 절실한 시설이었거든요. 2년 전 제가 근무하던 뉴욕 월스트리트역에서 끔찍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던 한 남성이 다른 승객을 밀어 사망한 사고였죠. 그 후로 저는 지하철 탈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승강장 전체를 감싸는 스크린도어 덕분에 선로 추락 사고가 아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냉난방 효율까지 좋아져서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뉴욕에서만 선로 추락 사고로 13명이 사망했어요. 수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서울은 스크린도어 설치 후로 그런 사고가 거의 없대요. 보통 1년에 200건 넘게 발생하던 사고가 지금은 제로에 가깝다고 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는데 왜 뉴욕은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걸까요? 지하철역도. 회사까지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법은 수지가 자세히 알려준 덕분에 쉽게 익혔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한 장의 카드로 모든 게 해결되니 정말 편리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이 개찰구를 핸드폰만 갖다 대고 그냥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방을 올려놓는 사람도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하철 티켓부터 버스 요금까지 모두 핸드폰 하나로 해결되는 거죠. 뉴욕의 메트로 카드는 아직도 물리적인 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첨단 기술을 보면서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차가 없어도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롱아일랜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아내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창 너머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 이제 슬슬 적응되나요? 응, 오늘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어.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쓱 하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 통화를 마치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수지가 알려준 대로 배달앱을 열었는데 이게 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수백 개의 식당이 손안에서 펼쳐지고 실시간으로 배달기사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니. 롱아일랜드에서는 피자 한 판 시키는 것도 전화로 주문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이제 진짜 한국에 왔구나. 앱으로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주문하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30분 만에 도착했고 그릇과 수저는 물론 반찬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구나.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오마이갓 터져 나왔습니다. 매운맛에 살짝 겁먹었는데 묘하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따뜻한 온돌 바닥에 앉아 먹는 뜨거운 김치찌개의 맛이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도 김치의 국물은 매우면서도 고기와 조화가 잘 맞더라고요. 거기에 회사 동료가 가르쳐준 대로 국물에 라면 사리까지 넣어 먹으니 김치 스파게티가 따로 없었어요. 떡볶이는 너무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호기심이 갔고 시스템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만나는 첨단 기술들은 매일이 새로웠죠.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은 자기 전 시간이거든요.
저는 받자마자 여보, 믿어지지 않는데. 여기 지하철엔 무료 와이파이가 있어요. 심지어 터널 안에서도 끊기지 않아요. 출근길 통화에서 가족 안부를 묻기보다 지하철 와이파이가 빵빵 잘 터진다는 것을 아내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철역에선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어. 모든 길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고 출구마다 주변 지도가 있거든. 심지어 역사 내 화장실까지 앱으로 찾을 수 있다니까. 제 설명을 들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 완전히 한국 홍보대사가 됐네요. 이건 홍보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지하철 환승할 때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힘들어할 일도 없어요. 고장 나면 바로 수리되거든요. 심지어 한밤중에도요. 출근길에 그렇게 아내랑 통화하다가 한국 지하철 자랑만 하다가 내린 적이 있었죠. 어쩌면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아파트 투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1층에서 시작된 투어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지하 1층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24시간 무인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군요. 2층으로 올라가니 대형 문화센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공예 수업은 물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까지 있다고 하네요. 주민이라면 수강료도 50% 할인된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택배 시스템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앱으로 자동 알림이 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보관함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냉장 냉동 택배함도 따로 있어서 식품 배송도 걱정 없더군요. 각 동 출입구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파트 맞나요? 묻고 싶을 정도였죠. 더구나 모든 건물 입구와 주차장에 연결된 비상벨은 24시간 경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시설을 둘러보고 있을 때 문득 롱아일랜드 집이 떠올랐습니다. 잔디 깎기에 주말을 다 보내고 택배는 도난 걱정에 현관 카메라를 설치하고 세탁기가 고장나면 수리공 오기만 며칠을 기다리던 그곳. 한국의 아파트 시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났었고 무엇보다 안전과 치안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한국의 책임자로 서울지사 장기 파견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발령 1년 만에 들은 이 말에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한국을 떠나기 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1년만 버티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생활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24시간이 살아있는 도시, 언제든 따뜻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아파트 생활. 밤이 안전한 도시 등 퇴근길에 마주하는 풍경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늦은 시간에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까지. 이런 모습이 뉴욕에서는 가능했을까요? 문제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아직 이런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장기 발령 제안은 오히려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님,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옆자리에 수지가 물었습니다. 아, 실은 가족들 설득이 걱정되네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휴가 내서 가족들 모시고 우리 아파트 단지 투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우리 아파트 키즈 카페랑 수영장 보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는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캐롤과 아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이미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깨끗하다고요? 캐롤이 리무진 버스 안에서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아파트 맞아요? 호텔 같은데.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온돌 바닥이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제이슨은 창가로 달려가 한강 전망에 감탄했고 캐롤은 주방의 식기세척기와 음식물 처리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한국의 아파트가 정말 멋지네요. 이제 단지 구경 한번 할까요?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뛰어놀고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영장에서는 가족들이 수영을 즐기는 모습. 롱아일랜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아볼까요? 그러나 캐롤의 예상치 못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요. 이 아파트, 이 시설들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캐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아버지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 순 없어요. 그리고 내 커리어는? 20년간 쌓아온 보스턴 다운타운 갤러리에서의 인맥은 어떡하라고요? 여긴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보, 이곳의 생활 수준이 너무 좋아요. 편하다고요? 시설이 좋다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밀리는 발레를 7년째 해왔어요. 줄리어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제이슨의 야구는? 리틀리그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내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우린 여기서 영원한 외국인일 뿐이에요. 음식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잖아요. 애들이 겪을 소외감은 생각해 보셨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죠. 저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캐롤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러 피트니스 센터에 갔다가 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유 미스터 브라운츠 와이프? 놀랍게도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화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 식사 때였죠. 캐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김 할머니라고. 704호에 사시는 분인데 예전에 보스턴에서 20년 살다 오셨대요. 어제 김 할머니가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캐롤이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지금 줄리어드에 다닌대요. 한국에서 예고 나와서 유학 갔대요. 여기 예술고등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이래요. 게다가 이 아파트에 예술고 선생님도 사신대요. 저는 아내의 달라진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20년간 갤러리를 운영해온 그녀에게 예술은 항상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여보, 당신 몰랐을 텐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매달 문화살롱이란 걸 한대요. 외국인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는 모임이래요. 김 할머니가 초대해 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했나 봐요. 부모님 일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화상통화도 자주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 6개월만 시험 삼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캐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롱아일랜드 집은 당분간 팔지 말아요. 렌트로 내놓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름방학부터 6개월 시험 거주를 해보는 걸로 하죠. 캐롤의 제안에 저는 기뻤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 아파트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찾아봐야죠. 여보, 뭘 또 찾아요? 여기가 좋은데. 캐롤이 창밖에 한강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 옆 동이 지금 비어있대요. 전망도 똑같고. 다음날 아침 김 할머니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옆동 같은 평수의 집이 이번 달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보, 이거 운명 아닐까요? 캐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데 전세가 뭐예요? 전세 제도를 설명하는데 캐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보증금만 있으면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했죠. 이런 제도가 미국에 있었다면 우리 갤러리 운영하기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렇게 6개월 시험 거주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 예상과 달리 시작됐습니다. 에밀리는 방구석에서 뉴욕 친구들과 채팅만 하고 제이슨은 매일 홈스쿨링으로 돌아가자고 졸랐죠. 난 이 나라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에밀리가 투덜거렸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든 수영장이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가요. 제이슨도 거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에밀리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문화센터의 K-팝 댄스 수업에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그녀의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혀갔습니다. 제이슨의 전환점은 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형, 누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더군요. 특히 캐롤의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보스턴 미술관과 협력하는 현대미술 갤러리 디렉터로 20년을 일해온 그녀는 처음엔 한국행에 가장 격렬히 반대했었죠. 그런데 온돌 사용에 감동을 팠더니 여보, 이건 이상해요. 아침마다 바닥이 따뜻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캐롤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바닥을 밟는 게 습관이었는데 이건 마치 따뜻한 담요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캐롤은 평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었는데 온돌방에서 자고 나면 통증이 한결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오래 서 있느라 지친 그녀의 몸을 온돌이 따뜻하게 감싸주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롤이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보,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에요. 바닥 전체를 하나의 캔버스처럼 사용해 열을 골고루 전달하다니. 보스턴 갤러리에서 현대미술을 다뤄온 그녀의 눈에 온돌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보였나 봅니다. 알아보니까 서울에도 훌륭한 갤러리들이 많더라고요. 현대미술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롤은 이제 한국의 미술계와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온돌에서 시작된 그녀의 한국 사랑은 이제 새로운 예술적 영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2월이었습니다. 김 할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셨는데 그곳에서 다른 외국인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엄마, 우리 롱아일랜드 집 렌트로 계속 내줘도 될 것 같아요. 새해 첫날 아침 에밀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캐롤은 울먹이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될까? 창밖에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돌 바닥의 따뜻함이 발끝에서 전해져 왔고 한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서재 한켠에 놓인 액자 속 롱아일랜드 집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과거였고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고. 돌이켜보면 1년 전 저는 한국행을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한강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 인상과 편견은 때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이 아름다운 나라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마이클 브라운 가족 올림.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마이클 브라운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이토록 특별하게 보이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때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러뷰 대한민국.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